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찍어주는 모습이었고요. AMD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관련한 분위기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술주의 랠리를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위쪽으로 간다면 AI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자,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나설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 부양에 게임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게임주들의 실적도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 중에서도 옥석은 갈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별로 좋지 않게 보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자업계들, 전기 전자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네,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꽉 들어차 있는데,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 아닌 것 같다, 좋아지고 있다, 아직도 적자다,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좋아지고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이고요. 네,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눈이 많이 왔나봐요. 네, 남부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또 폭설 피해 이런 거 없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날씨도 위에 많이 추워요. 네, 많이 추운데 오늘 지나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네, 조금씩 더 버텨보자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기술주 쪽으로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네, 어제도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스닥도 조만간 사상 최고치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내려서서요. 37,905포인트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0.25% 수준이 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장 중반 정도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내려간 상태였잖아요.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됐었는데 마감대까지 꾸준하게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플러스로 훅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폭을 상당 부분 축소해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경기 전반에 걸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부담감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이요. 네, P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GDP. 이 두 지표 모두 다 크게, 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변동폭이 그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네, 이것을 해석할지는 좀 가봐야지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더 중요한 재료들이 이제 기업들 실적이에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M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게 되면서 네, 11%나 하락을 했습니다만 일단 얘는 다우지수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나스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다우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역시도 네, 실적 공개 여파로 인해서 1%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 DR 호튼도 예상을 밑도는 실적에 9%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정도 움직임이고요. 그 외에 종목군들은 이제 버라이
호라이즌, 뭐 플록터 앤 갬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6%대, 4%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도 네,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5% 정도 상승했다. 자, 지금 보시면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의 기대치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 괜찮은 것 같다 판단되고요. 넷플릭스 외에도 IBM, 테슬라, 인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 실적의 어떤 호전,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기술주들 IBM이나 인텔 이런 쪽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더 이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금리.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40% 네, 또는 그 이하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뭐 80%, 90%까지 가서 뭐 확 실시되는 것처럼 아주 설레발을 치더니 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을 3월에는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월달에 FOMC가 있어요. 1월달 FOMC 있고 2월달 없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FOMC가 계속 연결되는데 자 1월 말에 다음 주에 FOMC예요. 이번 FOMC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결정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연준 당국자들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 좀 힌트를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얼마큼 좋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달에 FOMC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3월이냐 아니면 5월이냐 아니면 그 이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왜 시장은 이렇게 설레발을 쳤을까요? 나는 정말 그런 것들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다음에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월 또는 이제 시장에서는 또 6월로 확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도 안 돼. 네, 왜냐면 5월 같은 경우는 5월 초반이 FOMC예요. 5월 초 FOMC이기 때문에 차라리 6월 달이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월 달에 하더라도 상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건 보긴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갑자기 금리 인하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했다가 이렇게 네, 이 정책에 혼란을 주게 되면 다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죠. 사실은 이제 지금 모니터링하는 기간은 많이 경과됐다고 생각해요. 뭐 금리 인하를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신중한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경기 전반에 대해서 아직 이거를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 사실은 경기 성장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빠른 경기 성장, 빠른 상승을 위한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을 것이다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별 수 없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 포인트죠. 2%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그때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기적인 부분들. 근데 뭐 3월에 하면 어떻고 5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 포인트로 갖게 된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받게 될 겁니다.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3, 4, 5, 6 요중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월달 건너뛰면 4월달은 아마 힘들 거고요. 5월이냐 6월이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당장 내 눈앞에 떨어져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쨌든 간에 될 것이다. 상반기 안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내가 매집을 하지 못했는데 기다려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판단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요즘에 게임주들 움직임이 조금씩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네, 추세가 조금씩 돌아서는 종목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또 중국에 대해서 비빌만한 그런 건덕지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지금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게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이 있는 게임 개발사 11곳의 올해 실적 전망이 지난해보다 모두 개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적 전망치를 내세운 그런 게임사들의 실적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면은 주가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위메이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코인을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코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메이드는 뭐 당분간은 뭐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타 게임사 대비 압도적인 올해 신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위메이드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넷마블의 영업이익 전망치도요 지난해 마이너스 782억 원에서 올해는 695억으로 큰 폭 상승하네요. 펄어비스도 140억 원에서 마이너스 140억 원에서 1152억. 오우. 컴투스는 마이너스 240억에서 123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이거는 매출 성장도 같이 나오는 거지만 아직은 예상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들 이제 그동안 실망감 많이 가지셨을 텐데 조금씩이라도 올라온다라면 이번 기회를 조금 살려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참고들 하시고요. 뭐 모든 게임이 다 올라가지는 않겠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기업 뭐 이런 것들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모든 기업의 실적이 반등하지 못한다. 위메이드와 컴투스는 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일단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흑자가 지속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메이드와 컴투스는 현재로서는 적자 축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먹히기는 조금 약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분기 때 363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5%나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게 지금 분기 실적이 363억조 사실은 뭐 대단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 NC소프트 주가도 같이 쪼그라들고 있죠. 크래프톤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4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볼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NC소프트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썩 훌륭해 보이진 않습니다. 전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 된 시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게임주들이 이렇게 그 대장주가 부재한 상태가 되면은요 완전히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튀어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죠. 어느 종목에서 딱 구심축이 되는 그런 대장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NC소프트가 이 모양이 나니까 다른 종목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건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차트 흐름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죠. NC소프트가 그러다 적자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자 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뭐 판호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뭔가 게임주 쪽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인지는, 어떤 재료인지는 아직까지는 네,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거나 서서히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하락을 안 하고 있고 하락을 멈춘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대응할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게임주에 몰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NC소프트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자업계들이 오늘, 네, 24일입니다. 24일부터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일단 시작으로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흑자가 나왔죠. 네, 지난번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16일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공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연간 매출은 21조 원, 영업 손실은 2조 5천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4분기 실적이 매출 7조 원에 영업이익 1,317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6분기 연속 적자였대요. 2022년도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또 빠르게 됐죠. 왜냐면 이제 4분기까지도 적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이번에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요거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뭐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주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6일이 기준일이죠. 유상증자 기준일. 그래서 유상증자 기준일이 지나면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기대감 또는 제가 보기에는 전장 부품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LG 디스플레이도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AI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업황 호황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중소형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형주 찾으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물론 뭐 LG전자를 사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네, 디스플레이로 보는 거는 LG가 제일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제는 좋아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LG 디스플레이로 손실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점권에서의 어떤 반등을 노리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위치는 네 어떻게 뭐 매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닌 거라 판단됩니다. 자, 그 외에 보시면 내일이죠. 25일날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 나쁘지 않죠. 뭐 3년 연속 최대 매출액을 갈아치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뭐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단 매출이 뭐 아주 그냥 빵빵하게 나오고요. 지난해 실적이 매출 84조 원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법 많이 나온 편입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삼성을 역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죠. 네, 아무튼 그래도 LG전자의 실적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는 매출이 23조, 영업이익은 3천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지금 잘 나오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이제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TV 하나 하려고 해도 마케팅 하려면은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 10조 원에 영업손실이 896원이다 라고 일단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영업손실이 896억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이나 SK증권 이런 일부 증권사에서는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어차피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실적 증가를 보게 될 텐데 이미 4분기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요 주가 상승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관망해보자, 지켜보자라고 될 수 있겠지만 내일까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실적 전망에 또는 실적 기대감에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요. 어쨌건 올해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홀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노텍 같은 경우도 뭐 현재로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요. 매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영업이익은 34%나 급감하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일 날, 말일 날은 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합니다. 뭐, 특별히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잠정 실적에서, 충분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31일 날 확정 실적에서, 혹시라도 잠정보다 더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삼성전기도 31일 날 발표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삼성전기는 실적은 계속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매출은 8조 원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520억, 뭐 적자는 아닙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MLCC 쪽하고요. 그 다음에 칩 반도체 패키징 기판,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빛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부진했었던 실적을 꾸준히 만회해 나가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될 겁니다. 자, IT 업계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들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회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잘 지켜보시고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실적 발표에 너무 휘둘려서 안 됩니다. 그쪽으로만 집중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매매 대응하실 때 천천히 하시죠. 그리고 너무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아진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 기업도 있지만 좋은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잘 올랐고요. 특히나 이 기술주 쪽에서 반도체 쪽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뭔가 조금씩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다를 것인가? 실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치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되 NC소프트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자. 그리고 게임주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대장주였던 NC소프트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자업계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대부분은 다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조차도요, 올 한 해 동안은 업종, 전기전자 업종에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AI 관련한 부분들이 다 전기전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대감들이 아마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가면 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반도체가 더 최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노선을 잘 타고 있다라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런데 쓰레기는 아무리 모아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가끔 부실한 저가주를 몇만 주나 보유했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몇만 주보다는 비싼 우량주를 몇십 주 보유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버릴 거를 왜 샀을까요? 네, 여러분들 가끔씩 재활용 쓰레기통에 그냥 막 처박히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는 많이 모아도 쓰레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스타코믹스 159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자, 스타코믹스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